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색상과 배경 스타일 중에서 CSS3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을 할 때 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 색상 중간에 있는 색상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만들고 싶다. 웹문서의 배경을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효과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 포토샵에서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배경 이미지로 깔아야 됐었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파일 크기가 웹문서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CSS3에서는 CSS 소스 코드만을 이용을 해서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소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서 배경만이 아니라 버튼이라든지 특정 영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손쉽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CSS3에는 크게 선형 그라데이션하고 원형 그라데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형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 또는 대각선 방향 이런 식으로 직선 방향으로 색상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함수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선형이기 때문에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방향을 지정하는 것이 각도 값이나 또는 위치 값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선형 그라데이션이나 원형 그라데이션이 표준이 정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크롬이나 그 외에 파이어폭스 양쪽에서 사용하는 그라데이션 함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각 크롬일 경우와 파이어폭스일 경우 따로 그라데이션 속성을 사용해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함수로 통일이 됩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요 안에 사용하는 이 형식이 지정이 돼요. 대신 앞에 브라우저 프리픽스를 붙여야 됐었어요. 웹킷, 모질라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를 붙여야 됐었는데 또 가장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후반기쯤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속성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프리픽스를 붙이지 않고 이 리니어 그라디언트와 각도나 위치값, 색상값을 지정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표준이 된 속성값, 그러니까 프리픽스를 붙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위치값하고 앞에 프리픽스를 붙였을 때 위치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이 표준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다른 튜토리얼이나 소스를 보다 보면 앞에 프리픽스가 붙여져 있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프리픽스를 붙이더라도 그 경우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럼 표준일 경우에는요, 위치를 나타낼 때 앞에 to를 붙여서 끝나는 위치를 지정을 해줘요. to left라고 하게 되면 끝나는 위치가 왼쪽이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변하게 됩니다. to bottom이라고 하게 되면 끝나는 곳이 바텀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색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뀌어 나가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브라우저 프리픽스를 붙였던 그라데이션에서는 시작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게 하고 싶으면 시작하는 값인 right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to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 속성일 경우에는 끝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프리픽스를 붙여서 선형 그라데이션을 나타내게 되면 시작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위치 말고 각도 값으로도 그 직선의 방향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도를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각도가 360도잖아요.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윗부분이 시작하는 위치가 됩니다. 0도가 됩니다. 여기를 0도로 해서 90, 180, 270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 값을 지정을 할 때도 끝나는 각도가 기준이 돼요. 만약에 각도 값을 0도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윗부분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바뀌게 되고요. 각도 값을 180도라고 하게 되면 180도가 나타내는 부분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데이션의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해놨는데요.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면 위치값을 나타낼 때도 시작하는 곳이 위치가 된다 그랬었는데 각도를 나타내는 각도 위치마저 다릅니다. 이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면요 0도 값이 오른쪽 부분이 0도가 돼요.
프리픽스를 붙이지 않는 표준에서는 상단 맨 윗부분이 0도가 됐었지만 프리픽스를 붙여서 표현을 하면 오른쪽이 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0도가 돼서 0도, 그러니까 0도라고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게 돼요. 끝나는 것이 0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90도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90도는 아랫부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 각도 값은 끝나는 위치가 되는 건 똑같고요. 표준이나 프리픽스를 붙이거나 똑같고 대신 시작하는 각도 값, 0도 값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최신 브라우저를 고려를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표준형의 리니어 그라디언트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좀 작게 나타나지만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만드는데 45도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45도 방향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만들 거고 시작하는 색상은 빨간색이고요. 끝나는 색상은 흰색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45도가 끝나는 방향이 각도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가 0도고 오른쪽이 90도니까 오른쪽 윗부분 여기 45도가 끝나는 방향이에요. 그럼 시작하는 위치는 그 반대쪽 왼쪽 아랫부분 여기가 시작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이 되고 오른쪽으로 점점점 흰색으로 변해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소스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135도가 아니라 플러스 135도입니다. 그러니까 135도의 방향으로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게끔 하고 싶어요. 135도는 90도와 180도 사이 어느 중간쯤 되겠죠? 자, 이곳이 끝나는 곳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는 곳은 반대 방향이에요. 왼쪽 윗부분이 됩니다. 여기가 파란색이 되고 반대쪽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그 직선형의 그라데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만드는데 투 바텀이라고 했습니다. 투 바텀이라는 것은 아래쪽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뀌어가는데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색상을 넣을 때요. 두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가지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 그 색상 값의 위치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색상은 맨 윗색, 그러니까 시작하는 색상이고 마지막 색상 끝나는 색상인데 중간에 내가 하얀색을 넣고 싶어요. 근데 이 하얀색이 이 요소 크기의 30% 되는 정도 위치. 그러니까 위에 파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 다시 파란색인데 30% 되는 위치니까 중간보다 좀 더 위쪽이겠죠. 그리고 방향은 2에서부터 바텀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뀌어 갈 거고 시작 파란색, 중간에 30% 되는 위치에 하얀색, 그 다음에 끝나는 곳이 파란색 이렇게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선형 그라데이션 말고 두 번째는 원형 그라데이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그라데이션은 레디얼 그레디언트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선형 그라데이션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모양을 지정을 하게 돼요. 원형 그라데이션은 정원, 그러니까 아주 동그란 원 형태도 가능하고요. 타원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값 말고 모양을 지정을 해주세요. 뭐 서클인지 일립스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위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위치라는 것은 그 원형 그라데이션은 우리가 물에, 그러니까 수면 위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번져나가잖아요. 그런 동심원이 번져나가는 형태의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운데에 처음 지정한 색상을 가진 원이 있고 마지막에 끝나는 색상을 가진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값은 시작하는 원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키워드 값을 이용을 해서 뭐 레프트, 센터, 라이트 중에서 하나, 세로 값은 탑, 센터, 바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센터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요소에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레프트 탑이다 그러면 왼쪽 윗부분이 시작하는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키워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백분율, 퍼센트 값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원의 중심을 가로로 30%, 뭐 세로로 50% 되는 위치를 놓고 거기서부터 원이 하나씩 번져나가는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서클이나 일립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디얼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표준이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게 또 언제 바뀌어서 프리픽스가 빠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선형 그라디언트는 정확하게 표준이 정해져 있는데 원형 그라디언트는 아직까지는 프리픽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레디얼 그라디언트 속성을 사용을 했고 내가 원하는 모양은 서클이다. 보니까 위치값이 없네요. 위치값이 없을 때는 해당하는 요소의 중심, 센터가 시작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형으로 번져나갈 거고 시작하는 색상은 하얀색이고요. 끝나는 색상은 파란색이에요. 그럼 오른쪽과 같이 되겠죠. 이런 정사각형 모양에다 제가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가운데부터 시작을 했고 흰색으로부터 시작해서 파란색까지 쭉 번져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레디얼 그라디언트인데 시작하는 위치가 60%, 60%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60%, 세로로 60% 되는 곳이 중심이 되고 원형으로 번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중심 색상이 하얀색입니다. 자, 하얀색부터 시작을 했고요. 끝나는 색이 파란색이에요. 그럼 하얀색에서부터 파란색으로 점점점 중간색을 포함을 해서 번져나가는 효과가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위치를 이번에는 10%라고 줘봤어요. 그럼 여기 윗부분 가로에서 10%, 세로에서 10% 되는 위치가 중심이 될 것이고 이번에는 모양이 일립스, 다원형입니다. 흰색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변해가요. 이런 식으로 원형 그라데이션은 위치와 모양을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셨던 예 같은 경우는 이 요소가 가득 찰 때까지 색상이 번져나가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을 할 때 클로지스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을 잡을 것이냐, 파티스트, 가장 먼 곳을 잡을 것이냐, 그 위치를 클로지스트와 파티스트로 나눌 수가 있고, 사이드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서리, 직사각형 4개의 변이 있잖아요. 그 변을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꼭지점, 코너라 그래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클로지스트 사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이 있으면 가까운 쪽 변이 있고 먼 쪽 변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변에 닿을 때까지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라. 클로지스트 코너 하면 사각형이면 꼭지점이 4개가 있는데 꼭지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파티스트 사이드는 4개의 변 중에서 모서리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서리까지 닿을 때 마찬가지로 파티스트 코너도 똑같겠죠. 4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4개의 꼭지점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닿을 때까지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데이션의 크기를 여러분 직접 테스트 해보시려면 직사각형의 요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한번 백그라운드 크기를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지정을 해보세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디얼 그레디언트를 만드는데 형태는 엘립스예요.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만들 거고요.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번져나갑니다. 기본값은요. 파티스트 코너예요. 가장 멀리 있는 모서리. 여기 사각형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서리면 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곳이면 양쪽 끝이 되겠죠. 여기까지 번져나갈 만큼 가득 채워요. 자, 밑에 같은 경우도 서클을 만드는데 옐로우에서 그린이에요.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번져나가는데 가장 멀리 있는 꼭지점까지 찾을 정도로 계속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책을 보면 여러 가지 크기 형태가 있는데 여기를 뭐 파티스트 코너나 클로지스트 코너처럼 원하는 값을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양이 가득 차게끔 표시될지 아니면 덜 차게 표시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문서 배경이나 요소 배경, 뭐 버튼의 배경,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는 배경입니다. 이 그라데이션은 앞으로 여러분이 문서를 만들다 보면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형 그라데이션에서는 위치값을 프리픽스를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원형 그라데이션은 그 크기를 지정하는 값, 그러니까 크기 값에 따라서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그것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